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동물을 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왜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특히 사상충 관리할 때 되도록이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꼭 원내에 그래도 한 번은 데려와서 담당이도 한번 보고 뭐 예방약을 바르거나 먹이거나 할 시에 그래도 수의사와 아이의 만남을 꼭 이루어지고 나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를 토대로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검사들만으로도 아이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작은 힌트들이 특정 질환이나 특정 내분비 질환, 특정 종양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와서 담당 수의사와 꼭 말씀을 나누고 아이도 보고 가벼운 증상에 대해 문진도 하면서 자주 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사상충 관리할 때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가볍게 아이도 보고 기본 관리들도 받고 그 다음에 문진, 특이사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되도록이면 너무 먼 거 아니면 와서 보자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아이를 딱 데려왔을 때 이제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치아입니다. 아이가 우리가 사실은 양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잇몸에 치석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잇몸에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불편감으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꼭 살피려고 하고 잇몸에 생길 수 있는 우리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커져 나갈 수 있는 종괴들에 대한 잇몸 종괴들에 대한 평가를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적으로 그래도 다른 피부나 몸 밖에 있는 종괴들 중에는 악성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노령견에서 그런 양상들이 보였을 때에는 보호자님이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꼼꼼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치아에 생긴 종괴나 치아 상태들에 대한 평가로 이런 것들의 치료적 시점을 최대한 잡아주면서 좀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보는 곳들이 꼭 피부 발끝과 이제 그 다음 좀 털이 없는 애기들에게서 볼 수 있는 피부 종괴들입니다. 그래서 크기 변화가 없다거나 누가 봐도 뭐 양성종양처럼 오랫동안 됐을지언정 그래도 항상 다른 부위에 생기진 않는지 발적은 없는지 다른 양상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종괴는 혹시 떼야 되는 거나 그래야 되는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신체 검사와 촉진, 만짐을 통해서 꼭 좀 하려고 하고 항문낭과 관련된 평가도 꼭 하려고 해요. 이제 날이 더워진다거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항문에 저류되고 있던 항문낙액들이 점점 고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열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꼭 주기적으로 짜고 그 짜서 나오는 양상을 토대로 보호자님께 얘는 1, 2주에 한 번은 꼭 짜줘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좀 불었다거나 엉덩이를 불편해하면서 우리 흔히 똥꼬스키라고 하죠. 엉덩이를 많이 비비는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 와서 항생제 좀 먹거나 좀 항문낙액 짤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꼭 주기적인 병원 관리를 할 수 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이빨 그리고 발끝과 피부 몸통 종괴 그리고 항문낭 끝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꼭 꼼꼼하게 살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체중이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것도 문제고 너무 찌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나이와 이제 질병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특정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질환이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그거는 점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을 심하게 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간식 새로 업데이트한 거 없는지 식이량 변화나 환경 변화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식습관 개선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냥 오기만 해도 수의사들이 단순히 기본 관리만 하고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거 청진합니다. 아이들에게서 우리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이 키우는 소형견들에게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심장병들에 대해서 청진을 통해서 아이의 가장 기본적인 심장 기능에 대한 평가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조금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린다면 추가적인 흉부 방사선 검사나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가장 치료 및 내복약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을 면밀하게 잡음으로써 아이가
뭔가 폐수종이나 여러 응급 사항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관리할 수 있게 꼭 관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주기적으로 봄에도 놓칠 수 있지만 보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불편감이나 특정 질환이 확 갑자기 그랬어요 라는 말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병원에서 조금 꼼꼼한 관리를 받아봤으면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청진 이외에는 사실은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치아에 뭐 자라나는 거 없는지, 항문 끝에 뭔가 맨날 항문낭 짜줬는데 얘는 너무 딱딱하네? 계속 커지네? 그리고 엉덩이 불편감이 너무 있네? 발끝이나 피부 쪽에 뭔가 종괴들이 계속 자라나거나 그러는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살피면서 아이 상태를 조금 같이 면밀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수의사들이 꼭 집에서 해도 되는 관리들에 대해서도 꼭 병원에 와서 좀 주기적으로 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보호자님들께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아주 사소한, 아까 그러면서 아기가 보일 수 있는 작은 사소한 변화들, 보행이라면 보행, 호흡이라면 호흡, 여러 가지 양상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질병과 행동학적인 것들, 그리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꼭 자주 보고 하면서 꼭 말씀을 나눠보면서 아이 여생을 행복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다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작은 신체 검사와 보호자님과의 문진을 토대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병원에 많은 내방 부탁드리겠고, 항상 아이 잘 살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없는 점 잘 봐주십시오. 특히 요새는 이제 진드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많이 오랫동안 털에 박혀있는 진드기들을, 피부에 박혀있는 진드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살피면서 특정 질환들 놓치지 않게 간에서도 관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프동물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원이었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내방하면 제일 베스트다. 사실은 우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이상적이고, 하지만 특정 질환, 아까 말했다시피 항문낭이 너무 자주 찬다거나 집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발톱이 너무 안 되겠다 하면은 1에서 2주 정도로도 조금 조율해 나가면서 병원에 가볍게라도 방문해서 기본적인 관리들 받아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질병적으로만 봤을 때는 2에서 4주 정도. 근데 아이의 성격이나 간에서 이렇게 미처 관리가 못 되는 부분이 있다면 1에서 2주 정도도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민해야 될 것도 있긴 해요. 병원에 오는 게 당연히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서 아이가 보이고 있는 불편감과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민해서 그 부분을 담당 원장님들이랑 고민하고 특정 순간에 확 증가하는 이 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다 질병마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아에서 피가 난다거나, 아까는 항문낭이라면 엉덩이 스키를 타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지간에 갑자기 점점 커지던 게 파행을 보인다거나, 피부 종괴도 크기가 괜찮던데 점점점 갑자기 확 커졌다거나, 아기가 그걸 인식하고 끓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포인트들을 담당 원장님들과 정해놓고 원래 주기적인 일정에 맞춰놨지만 요거 보이면 꼭 빨리 와주세요 라는 포인트들로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 놓게 아이의 상태에 관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멀리 계시는 보호자들도 많고 해서 항상 수시로 이제 소통하는 카카오톡 창구를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로도 내원 시점을 잘 잡아 나가고 있어서 원내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참고해서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큼 항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참고만 해야 되는 정도일 거라 생각은 하고, 담당 원장님들과 주치의들과 세밀하게 아이의 건강을 같이 한번 챙겨봐 보도록 하겠습니다.